자, 세 번째 타이틀은 공매도 맛집 게임주 투자 심리 개선을 요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까 엉뚱하게 들어간 건가? 아니요. 원래 제가 게임주를 하려고 했었다가 좀 바꿨습니다. 네. 게임주 말고 OLED 쪽을 좀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두 개를 어떻게 네. 우리 정본 게임주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뭘 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들어와, 좋습니다. 들어와. 그러면 들어와. 준비했던 OLED 말씀해 주시고 네. 남는 시간에 또 게임주까지 한번 만져보는 걸로. 네. 예, 좋습니다. 한번 OLED 이야기해 주시죠. 일단 사실 이제 OLED 같은 경우에는 우리 스토리 구독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이제 방송 컨텐츠로서 이 디스플레이 산업을 좀 이야기했기 때문에 네. 많이들 좀 이해는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오늘 제가 또 한번 강조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공매도 금지라고 하는 이 이슈를 걷어내었을 때 지금 안 올랐지만 올라갈 수 있는 폭 자체가 많은 산업을 우리는 지금 좀 컨택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오늘 상승한 종목 따라서 더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기보단 일단 오늘 반응은 못 받았지만 숫자적으로 잘 찍히고 있고 수급적으로 개선이 잘 되는 쪽이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좀 고민을 해봤었을 때 저는 디스플레이 쪽이 여전히 좀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강조드렸던 기업과는 조금 다른 기업들을 좀 가지고 나왔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은 결국 우리나라 이 OLED 산업은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하나는 삼성 디스플레이, 한쪽은 LG 디스플레이. 그런데 이것은 저의 개인차일 순 있겠으나 왜 하필 LG 디스플레이가 상장이 되었나 싶어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상장이 되었다면 이 OLED에 대한 이 보는 시각 자체가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라고까지 저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히려 LG 디스플레이가 해당 섹터의 대장에 지금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 주가가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실적이라든지 수급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섹터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소외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저는 좀 받았었거든요. 일단 그런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제정신을 좀 차렸죠. 이 대장주가 좀 정신을 차리면서 거래량이 붙어주고 장대 양봉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패널 출하량 전망에 따라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미리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관심을 좀 받으셔야 된다,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고요. 네. 그 중에서 지금 이 OLED 쪽 한번 볼게요. 네. OLED가 전에 네. 슈퍼챗 들어왔어요. 우리 리샤라님 10만 원. 유익하고 재밌는 방송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지분이 80%가 우리 정본한테 있다고 봐야겠죠? 20%는 김본한테 있다. 맛있는 거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어서 해주시죠. OLED의 패널 출하량 전망을 놓고 보게 되면 잘 나가는 듯 했던 출하량이 2022년도, 2023년도 딱 살짝 줄었어요. 이 줄어든 이유가 뭐냐면 전체 삼성과 LG 합산. 네, 합산이. 네. 체류량이 줄었어요. 네네네. 이유가 뭐냐면 바로 재고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재고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이 패널의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이클 초입이다라고 좀 네.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여기에 지금 OLED 패널 출하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를 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OLED 지금 꺼지는 산업 아니야? 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적용 모델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네. 특히나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모바일 수요가 애플 브랜드는 조금 줄었습니다만 다른 브랜드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쪽의 수요가 지금 탄탄하게 좀 자리를 잡아주고 있고 네. 결국 OLED는 전장 쪽이 키포인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전기차 수요에 대해서 왈가부 말은 굉장히 많죠. 우리는 그것과 좀 다른 이 별개의 이제 섹터이기 때문에 OLE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용 차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요량이 많아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지난 8월, 9월, 10월 수출 데이터에서 자동차가 보여준 굉장히 좋은 판매량.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전장의 수요가 그만큼 늘어났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부분이라서 그에 따라서 OLED 관련주들의 향후 실적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면서 부품주 쪽을 좀 알아보고 있는데 LG 디스플레이도 이제 이거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항상 뭐 실적 개선이 된다 하지만 막상 실적 나오면 그다지 좋은 실적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이 수출 데이터가 지금 3개월 연속 디스플레이 쪽에서 플러스로 전환이 됐다는 것을 좀 본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정말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실적이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것은 이제 성향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 주식, 조금 더 공격적으로 조금 더 거래량이 많은 쪽을 선택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기업에 대해서 좀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나는 지금 무리하지 않고 조금 낮은 위치지만 좀 오래 가지고 가서 수익을 좀 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저는 좋은 기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LG 디스플레이도 LG 디스플레이지만 결국 지금 디스플레이 산업 쪽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수요를 내고 있고 증설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OLED 쪽도 삼성전자 밸류 체인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덕산 네오룩스를 좀 가지고 나왔고요. 좋은 기업이죠. 네. 네, 일단 뭐 차트를 좀 놓고 보시면 부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니 그동안에 지수가 변동성이 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 움직임도 컸는데 이 기업은 뭐 한 거냐? 그럼 이 정도면 거의 소외받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섹터의 대장주가 이랬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아예 추세가 이탈이 되는 이제 하락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섹터에 대한 불신이 계속 커져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빠르게 개선되기도 어려웠고, 하지만 이제 수출 데이터가 일단 1차적으로 숫자가 찍혔고, 여기에 이어받아서 실적이 만약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동안에 덜 올랐다라는 것이 이제는 메리트로, 단점이 이 장점으로 바뀔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아 보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OLED 쪽 보시는 분들은 뭐 LG 디스플레이를 먼저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고 지난 목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삼성 디스플레이 쪽을 한번 고려해 보신다라고 하면 이 덕산 네오룩스도 굉장히 좋은 타겟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구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되는 거 이렇게 횡보하고 있거나 네. 쭉쭉 밀려있는 종목군들은 큰 손들이 이미 이 가격대에서 세금 신고 완료 짓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하반기 세팅 잘 해놓으면 내년 1분기에 우리가 또 좀 짭짤하게 뭐 가봐야 알겠지만 소소한 재미난 이익은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 배당주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끝내놓고 챙길 수 있는 종목들. 자, OLED 패널 쪽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덕산 네오룩스 의견을 주셨는데 여기서 질문. 아니 제가 드릴게요. OLED에 대한 우리 정본의 생각은 어때요? 그러니까 방금 이제 방향성이 전장용이에요, 스마트 기기 쪽이에요. 스마트 기기랑 전장용 저는 다 그냥 보는 게 왜냐면 지금 실질적으로 진짜 OLED 안 쓰이는 곳이 없어요. 없죠. 없고 그 전장 부품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뭐라 그러지 이거 또 VR, AR. 네, VR, AR 기기부터 해서 다 쓰이는데 XR 기기. OLED 시장 XR 기기는 틀려요. XR 기기는 OLED라고 새로운 패널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논외로 하고 스마트 기기 쪽 보게 되면 만약에 OLED 이제 태블릿 PC 쪽 보게 되면은 재미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물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은 이제 스마트폰이래. 그 태블릿 PC 쪽 같은 경우 아이패드 쪽인데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물량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단점이 뭐냐면은 교체 주기가 길어요. 교체 주기가 길어. 그래서 이게 태블릿 같은 경우 교체 주기가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OLED 패널의 수명 확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OLED 패널 안쪽으로 산소라든지 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침투를 못하게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보게 되면 이제 봉지 공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런 봉지 공정을 예를 들어 보게 된다라면은 그러니까 주성 엔지니어링이 저는 낫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쪽 관련돼가 증착 장비 리회사가 이제 만들 거고 LG 디스플레이 차세대 폴더블 우군 주성 엔지니어링 해가지고 이제 롤러블 얘기가 나오는데 폴더블에 이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이패드 새로 나온 거에서 11인치, 13인치 이미 다 들어가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디스플레이 장비를 이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어쨌든 전장용하고 이렇게 수주가 많긴 한데 중요한 건 죄송한데 너무 편해요. 너무 누워있어. 그렇기 때문에 얘가 힘을 내줘야 방금 말씀하셨듯이 덕산 네오룩스 저도 좋게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원리 소유 쪽 같은 경우는 국산화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건 맞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김보는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저요? 아니 괜찮아. 끊고 치고 나가도 돼. 아니 괜찮습니다. 반박 없어요? 말 많이 했죠. 아니 많이 했죠. 여기 디스플레이 오늘 많이 했죠. 그럼요. 그래서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봉지 공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 장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그런데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 또 이것도 반칙인데 여기요. 매출이 50%, 50대 50이 한쪽은 올리디고 한쪽은 반도체거든요. 네. 반도체가 어디 가냐면 하이닉스 들어가요. 하이닉스 들어가고 나머지 올리디 그 승작 장비는 LG 디스플레이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또 SK 하이닉스다. 이렇게 도돌이표가 됐네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디테일 잠시 한번 디테일 좀 전에 말씀하신 디테일 보게 되면 이제 좋은 것 좀 돌파 시도를 또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만 조금 괜찮아지게 되면은 하이닉스 따라서 주성 엔지니어링도 또 이제 전고점 32,000 돌파 이렇게. 그래서 저는 주성. 좋습니다. 뭐, 지금 우리가 안건을 갖고 와서 시장에 흐르는 모습이 요런 포착된다. 뭐 꼭 이걸 사자. 이게 아니라, 포착이 되고 있다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앞으로 재미나게, 박터지는 싸움까지는 아니더라도 의견 조율이 이제 많이 올 것 같은데, 이게 뭐, 반도체 쪽이 빨리 갈 거냐, 뭐 디스플레이가 빨리 갈 거냐를 논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업종을 보면서 이쪽도 갑자기 바닥을 잡네요라고 의견을 주시는 거고 또 끝까지 반도체라고 말씀하시는 오케이 반도체 지분은 80% 우리 정본이 갖는 걸로 하고요. 여기 뭐지? 댓글에 네? 성이름님이 정본이 형 재미는 있는데 김본이 형 빡칠 것 같아. 안 빡쳤죠? 이거 답해 주셔야 돼요. 안 빡쳤죠? 일단은 안 빡쳤답니다. 확인했어요. 우리 김본은 좀 머리 좀 올리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좀 더 까요. 더 깔까요? 더 까요. 까면은 멋있던데 알겠습니다. 너무 순박하게 대학생처럼 나와서 컨셉이에요. 좀 늙어 보이라고. 정보인이랑 내가 늙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 보이게 나오면 우리가 컨셉입니다. 또 저는 예. 이마가 태평양이 지금 너무 넓게 나요. 죄송한데 지금 좋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았는데 저는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던지셨고 네. 그다음에 덕산 네오스. 덕산 네오스. 자, 저는 슬그머니 원익 IPS도 움직이고 있다. 네, 원익 IPS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사라는 게 아니라 시장의 흐름이 이렇다. 그래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적어놨다가 흐름들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게임주 빠르게 한번 가보죠. 사실 공매도 공격을 엄청나게 오랫동안 맞았던 섹터가 사실 뭐 코인 문제 터지면서 또 게임이 생각보다 좀 젖어 있고 매출도 안 나왔고 공격이랑 공격은 죄다 받아가지고 지금 그렇죠. 바닥에 물려져 있어요. 그럼 어찌됐든 물려있는 콘손들은 요 가격대에서 세금 신고 납부하고 내년을 기약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뭐 게임주 반격이 나올까요? 기업별로는 좀 다르긴 하겠는데 네. 저는 만약에 지금 위치에서 게임주 본업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게임주의 본업이라고 하면 신작이겠죠. 그러니까 신작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크래프톤이 지금 두 개의 신작이 지스타에서 이제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크래프톤을 좀 먼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NC소프트는 지금 TL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TL이 지금 콘솔 게임인데 이 앞에 네오이즈가 이 콘솔 게임으로서 굉장히 또 좋은 성적표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NC소프트도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은 있으나 일단 게임이라든지 영화, 컨텐츠 이쪽이 사실 접하기 쉬우면서도 트레이딩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어느 건 별로인데 주가는 올라가고 어느 건 엄청나게 재밌고 엄청나게 흥행을 했는데 또 이제 세런 뉴스라고 그러고 이제 주가 내려가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 현재 위치에서 좀 쫓아가기보다는 일단 신작 출시일 다음에 이제 흥행성을 보면서 저는 좀 쫓아가셔야 되지 않을까. 제가 네오이즈로 한번 좀 실수를 한 게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해 거짓을 출시하고 나서의 흐름을 보고 좀 쫓았어야 됐는데 그 전부터 너무 이제 쫓아가지고 한번 타이밍이 안 맞은 적이 있어서 그때 교훈 삼아 크래프톤도 그렇고 NC소프트 TL도 그렇고 출시 이후에 흥행성, 그러니까 다운로드, 그러니까 앱마켓에서 이제 다운로드 순위라든지 그런 걸 보시고 나서 트레이딩 전략을 세워도 저는 늦지 않는다. 지금 너무 시간에 쫓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에코프로 BM이 막 상한가 가고 포스코그룹주가 막 25%, 30% 이제 가고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단기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포모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높다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일수록 좀 차분하게 어차피 기회는 옵니다. 기다리면 기회가 오니까 그것을 좀 인지를 하시면서 천천히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코멘트 드리도록 그런 하겠습니다. 걸 배제하고서 그냥 뭐 보고 쫓아가자 이런 걸 다 내려놓고 네. 제일 좋게 보는 게임주는 어떤 거 보세요? 크래프톤 하겠습니다. 크래프톤. 네. 예.
김보는 어떻게 게임 시장 전체적으로 관점이 어때요? 아, 정보는? 왜 자꾸 헷갈려요? 헷갈려요. 자꾸 멍 때리게 되잖아요. 자꾸 김보이라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아직 게임도 안 봐요. 안 보는데. 아니, 지금 우리가 왜? 논하자는 게 공격 매수 포인트 가져가라는 주제가 아니라 네. 흐름상 어떠냐고. 안 보는데, 보진 않는데, 알았어. 살 것도 아니지만, 공매도 이슈와 맞물려서 좀 네. 탄력도가 붙을 수 있을까? 게임주는 과연 공매도가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음. 게임주는 화장품 섹터가 답을 전 줬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화장품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반기에 보게 되면 CNC라든지 잉그로드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결국 탈중국이거든요, 키워드가. 네. 저는 게임주도 마찬가지로 봐요. 게임주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텐센트나 이런 기업들의 이 퀄리티 너무 좋게 해놔서 거기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게임주 지원이 상당히 좀 미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주이 중국에서 힘을 못 빼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정말 압도적인 게임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 중국을 좀 벗어나가지고 화장품처럼 네. 소위 말하는 매출처 다변화 북미나 유럽 쪽으로 간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저는 그때 가서 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게임주 과연 공매도가 문제일까? 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꿀사탕님, 5만원 슈퍼챗 감사합니다. 꿀사탕님과 우리 많은 분들, 슈퍼챗 써주신 분들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게임주 물려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게임부 너무 많이 빠졌는데 저점에서 노려보자라는 의견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결론적으로 지금부터 매수 모아가도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하나, 시장에서 지금 보시면 여러분 놓치셔서는 안 되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차트 한번 볼게요. 보시면 펄 어비스가 시장에 뭐 어떤 거대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8월 달까지 말이죠. 근데 2차전지 무너지고 하면서 시장과 같이 본의 아니게 하락이 나오면서 패턴이 무너졌는데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건 뭐냐면 게임주도 반격에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위메이드도 오늘 튕겨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컴투스 21선 장악, 그다음에 NC소프트도 21선을 장악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것은 아마도 제가 큰 손이라면 많이 오른 놈은 좀 정리하고 좀 많이 빠진 놈은 꼭 장초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의 기술적 반격을 노리는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바로 큰 손들의 세금 회피성 물량이 나갔다가 다시 주도 담을 공산이 높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